네, 안녕하세요. 2주차 플립러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라고 했을 때 노인복지 개념과 노인복지가 왜 필요한지, 노인복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노인들에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화된 학습을 이제 조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령사회와 이제 노인복지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강원도는 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라고 했는데 이제 현재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 지역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지역 소멸 지역에도 우리가 강원도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령사회 환경 변화와 노인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욕구와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의 환경 변화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환경에 대한 거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변화가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일자리가 뭔가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맞춰지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노인 인구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970년에 3.1%에서 2000년에는 7.2%, 18년에는 거의 14.1% 고령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18년도다라고 하면은 이미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20년도와 이제 우리가 15.6%로 이제 증가하면서 30년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9월이니까 근데 거의 한 4년? 4년이라고 이제 남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5.5%로 급속하게 증가되죠. 그러면 25%로 증가가 되면 지금 이 표를 보듯이 30년도에 이제 우리가 총 인구수에 비해서 노인의 65세 이상의 노인을 봤을 때 보면은 인구수가 장난 아니게 많죠. 네. 그럼 25.5%다. 그러면은 34.4%로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를 항상 이야기할 때, 노인이 많이 늘어났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가 될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출산율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이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고령화 사회만 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선진국가 고령 화요를 조금 한번 볼까요? 우선은 20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15.6이고요. 일본이 28.6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11.7. 그 다음에 미국. 이거는 이제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가 통계를 나눈 거기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미국은 16.6%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인구수에 비해서 그다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로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아시아로 한국과 일본과 중국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 지금 28.6%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한 4년 정도 되면은 25.5%가 넘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고속으로 고령화 사회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이제 북유럽 국가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되어 있을 때에 노인 인구 비율이 30%가 되는 시점은 일본, 이탈리아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거로 볼 수가 있겠죠. 고령화가 이제 미치는 영향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활기가 넘치고 모험을 즐기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든 노인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가 안정적이고 성숙될 수는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그래도 부정적인 면만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 긍정적인 측면을 찾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다. 둘째는 가정을 이루어야 할 젊은 세대보다는 안정기에 접어든 노인 세대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고령자 취업이 늘어나서 노인의 사회 참여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넷째는 경제적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노인에게 필요한 고령 친화 산업의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경제, 직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면 이렇게 경제적인 게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친화 산업에 대한 게 활성화되면 경제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 나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에게 고령화 사회에 있을 때 이제 그 고령화된 노인분들은 농어촌에서의 우리가 4차 산업이 아닌 우리가 이제 그 6차 산업에 대한 거를 조금 많이 활성을 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현재 4차 산업에 있을 때 디지털화된 산업화에 대해서 할 때는 고령화 사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의 발전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이나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는 네, 열의가 또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은 부정적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연금이나 의료 등 사회보장비의 부담이 가중되죠. 네, 고령화가 사회되면 그전엔 80대가 이제 고령화가 이제 최고의 고령화가 80이라면 지금 100세 시대가 되고 또 이제 120세대가 됐을 때 그 시대까지의 연금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젊은 층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젊은 층이 이제 점점 출산이 안 하고 나면서 인구수가 줄어들었을 때에 연금을 이제 우리가 내는 경우가 없게 되면 계속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국가의 연금을 내는 사람이 없다가 보면은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 사회는 선거 편의, 사회적 배려 등에서 차별적 용어가 이제 난무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과 노년층의 그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갈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균열 활성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든 간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 사회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산업화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를 지금 보게 되면 노령화에서 우리가 100명당 이제 생산 연령 인구를 이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년 부양비 65세 인구를 이제 했을 때에 측정한 거에 보면 23년도에 보면은 총 부양비는 41.8%고 유소년 부양비가 15.6%인데 노년 부양비가 26.1%입니다. 그러면은 노령화 지수가 167.1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지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되게 높은 이제 추스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가 지금 부양할 수 있는 부양비가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떨어지고 노인들의 부양을 하는 측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를 지금 통계로 지금 봐도 현저하게 알 수가 있겠죠. 시도별 고령 인구의 비율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와 2023년도의 데이터를 봤을 때, 현재 지금 강원도로 볼까요? 강원도가 355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3.3%, 고령 인구의 비중이 23.3%인데, 순위는 전국에서 4위예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별로 인구수의 비율에 따라서 고령 인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선저히 우리가 강원도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고령화를 분포를 했을 때는 좀 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더라도 강원도가 이렇게 높은 순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원도는 소멸 지역이 점점 많아지고 젊은 층보다는 노인의 그런 어떤 지역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행성으로 조금 봤을 때는 행성이 노령 인구가, 고령 인구가 지금 50%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인구의 반은 고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남녀 성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성비는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의 수가 71.3%였습니다. 근데 2030년에 81.1%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저히 보게 되면 지금 성별을 볼까요? 남자가 네, 어떻게 됐나요? 100명당으로 봤을 때 여자보다는 남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죠. 여자의 고령화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16.2%인데 20.6%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연령대로 봤을 때 구성비를 보면 70에서 74세가 4.3%고 그 다음에 75세 이상이 7.7%로 구성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문제 고령의 비중이 성별로 봤을 때도 현저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성별, 연령별 고령 인구와 고령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우리가 대면에서 이제 더 구체화된 고령화의 문제를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